그러면은 우리 진동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그네가 있어요. 애가 타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주위에 있는 어머니가 얘를 밀어줘요. 그럼 얘를 밀어주면 얘가 그네가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이때 엄마가 밀어주는 그 힘이 어때요? 박자가 그네의 박자하고 맞으면 어떨까요? 그네가 점점 크게 진동하겠죠. 만일에 얘가 돌아올 때 엄마가 그 박자를 못 맞춰요. 그죠? 그 박자를 못 맞추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다른 짓 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애가 오는 걸 보도 안 하고 계속 막 이렇게 손을 대고 있다면은 그네는 진동을 잘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네가 진동하는 수,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주기죠, 주기. 주기. 그죠? 또는 그걸 우리는 고유 진동수라 그러죠. 그 고유 진동수를 맞춰주면 그네가 크게 진동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엄마가 안 흔들어도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A를 이만큼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린 상태죠.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상태죠. 그럼 얘를 그냥 놔버려요. 놓으면 어떻게 해요? 진동하겠죠.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계속 진동하죠. 이해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진동에는 크게 보면은요, 이 진동에 맞춰서 누군가가 강제로 그때그때 힘을 주는 게 있죠. 이걸 우리 강제 진동이라 그래요. 강제 진동.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가만히 놔둬도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계속 바뀐다. 그죠? 이걸 자유 진동이라 그래요. 자유 진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 앞에서 배운 RLC를 한번 봅시다. 이게 저항이 있습니다. 코일이 있고요. 축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교류전원이 연결됐죠. 교류전원이. 이 교류전압이 연결됩니다. 그죠? V는 V0 사인 함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저항과 코일과 축전기 사이에 전류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자, 이 전류도 뭐합니까? 진동을 하지요. 진동을 합니다. 전류만 진동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코일에 걸리는 전압,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전체 전압도 진동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전압이 때문에 이 전압을 걸어줘서 진동을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만일에 걸어주는 전압이 이때 오메가인데 F라고 할게요. 주파수가 F예요. 자, 이 F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까 이거죠. 엄마하고 똑같죠? 이 어머니가 애한테 맞춰주는 진동이 애의 진동과 일치를 하면은 진동이 커집니다. 일치 못하면은 진동이 잘 못하겠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 걸어주는 이 진동수에 따라서 이 진동하고 이 코일에 이 교류 회로에 전결되는 진동이 일치하면은 진동이 많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렸던 바로 진동수에 따른 전류 그래프죠. 전류 그래프. 이때 우리 요 진동 있죠, 진동. F0로 할게요. 이 F0가 정해지는 거죠. 그죠? 얼마입니까? 교류 회로, 회로 있잖아요. L과 C도 바로. 그렇죠. 2파이 루트 LC분의 1이죠. 이때 L이 정해지고 C가 정해져서, LC가 정해져서 값이 딱 정해지는 순간, 요 진동수에 맞춰서 요 진동수에 맞춰서 해주면은 진동이 커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그때 전류가 최대가 되고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죠. 이거 했습니다. 그죠? 이때가 무슨 진동이에요? 박자를 맞아요. 이 교류 회로에 벌써 정해진 진동수를 요겁니다. 맞춰서 이거 해주는 거죠. 그죠? 요 진동수를 우리는 고유 진동수라 그랬습니다. 그죠? 고유 진동수 또는 공명 진동수, 공진 진동수라 그래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 RLC로는 우리 그네로 본다면 이게 무슨 진동입니까? 강제 진동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까? 강제 진동에 해당됩니다. 자, 이 강제 진동에서 고유 진동수라는 건 반드시 그 회로에 진동을 맞춰줘야지 계속 전류가 최대 값이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고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는 진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만일에요, 저항도 없고 여기에 강제로 걸어주는 교류 전압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L과 C만 있습니다. L과 C만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L과 C만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아까 뭡니까? 어린애를 가장 높은 데까지 올렸으면 위치 에너지가 최대죠. 그래서 놓으면 얘가 자유롭게 마찰이 없다면 계속해서 진동을 하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충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여기에 플러스 Q, 여기에 마이너스 Q, 처음에 충전이 돼 있었어요. 자, 충전이 돼 있는데 저항도 없고 교류전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전위가 높고 이게 낮죠.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전류가 있어서 흐르기 시작하면 저항 코일은 뭐합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죠. 억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류가 흘러오면 억제시킨다가 나중에 전류가 최대가 되면은 코일은 그때부터 전류가 줄어들죠. 줄어드는 것도 코일을 싫어해요. 전류를 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전기가 가니까 반대쪽이 플러스가 전화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또 이번에 오른쪽이 높으니까 또 반대로 올라오죠. 결국은 L과 C 사이에 뭐예요? 전류가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뭐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코일의 자기 에너지로, 자기 에너지가 또 코일의 축전기가 축전되는 전기 에너지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무슨 진동입니까? 바로 자유진동입니다. 전자계에서는 진동이라 하기도 하고 진동으로 하지만 결국은 전류가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응답, 강제응답이라는 전기에서는 약간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응답이라 그래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얘 진동수가 얼마냐? 정해진다 그랬죠. 이 진동수가 바로 고유한 진동수 얼마입니까? 똑같다 그죠?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만일에요, 여기에 선생님 저항도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코일도 있고 축전기도 있고 이런데 강제로 걸어주는 교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항이 있어요. L과 C가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 충전됐던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왔다 갔다 하는 저항 때문에 소비되겠죠. 그럼 여러분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약해지겠죠. 0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류가 진동을 하긴 하는데 가다 0이 돼 버리겠죠. 그죠? 이런 진동은 감쇄 진동이라 그래요. 감쇄 진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감쇄 진동.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류회로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표시해 볼게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만은 이 강제 진동편과 자유 진동편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 여러분 자유 진동을 무슨 진동을 하게 될까요? 바로 단진동 하겠죠. 전류가 단진동을 하게 됩니다. 단진동. 그래서 단진동이 뭐냐 하는 거를 따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전기회로 2개 공부했는데 RLC 교류회로는 사실은 진동으로 보면 강제진동, LC 진동 하는 거는 사실 자유진동으로서 바로 단진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진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단진동. 자, 우리 진동인데요. 이 단자가 붙었죠. 진동은 주기운동인데 왔다 갔다 하는데 단자가 붙었다. 이 말은요, 이 단자가 단순할 단자입니다. 심플이죠. 심플. 그래서 단진동의 정확한 용어는요, 심플 하모니 모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SHM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진동인데 가장 단순한 진동이 어떨 걸까요, 여러분? 막 이렇게 콤플렉스 복잡한 진동이 있는 반면에 제일 단순한 진동은 뭘 뜻일까요? 아주 단순한 진동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주기가 뭐예요?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진동이란 말은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 물체의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나, 그죠? 우리 운동을 나타내는 모든 물리량에다가 심지어 질량보다 힘이죠. 힘은 시간에 대해서, 그죠? 이 시간 t가 흘러갈 때에 대해 무슨 함수?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그 사인과 코사인 초기 조건에서 결정될 뿐입니다. 함수로 되는 것을 우리는 단진동이라 그럽니다. 가장 심플한 진동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단진동 운동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반드시 단진동이 되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동을 하려면 중심으로 향하는 뭔가 힘이 있죠. 우리 그걸 말해요. 단진동에서 필요한 원운동은 우리 구심력이라 그러죠. 그죠? 원은 중심에 요구되는 힘. 단진동이 원인이 되는 힘이 뭘까요? 복원력이라 그래요. 복원력. 복원력이라 그럽니다. 복원력. 그죠? 우리 단진동의 힘은 반드시 복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복원력이 어디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멀리 갈수록 힘이 점점 커지는 힘. 용수절처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이 커지죠. 평형이체에서는 0이고, 그래서 X에 변형된 X에 비례하는 힘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복원력이 어떤 힘이 이 X에 비례하는 힘이 나와야 돼요. 이때 비례상수 우리 K라고 씁니다. K라고 쓰고, 자, 중심을 향하니까 X하고는 반대가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복원력 힘이라 그래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때 K를 어떤 학생이 용수철 상수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용수상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뭐냐면 복원상수라고 해야 되겠죠. 복원상수. 그죠? 복원력에서의 비례상수가 돼요. 이때 이렇게 결국 뭘 만들어요? 요 힘이 물체를 왔다 갔다 가속도 운동시키겠죠. 바로 요 힘이 알짜 힘이 된 운동, 즉 M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원력의 힘은 바로 변이에 비례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변이에 비례하는 힘이 바로 그 물체를 가속도 운동을 시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 좀 짚고 갈 얘기는요. 첫 번째, 이 K가 복원상수인데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 복원력이 관계되는 힘은 반드시 변이에 비례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앞에가 바로 K이 됩니다. 이 K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단진동 할 때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위상자를 한번 그려보시면, 두 개 다 할게요. 위상자를 그려보시면 이거 된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 단진동 운동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왔다 갔다 할 때 변이 벡터가 A죠, A. 얘가 돌면서 최대 진폭을 말합니다. 돌면서 이때 우리 X성분만 읽어내면, 그죠? X성분만 읽어내면 그게 바로 그 순간에 X가 되는 거죠. 위치가 돼요. 그러면 이때 주기운동할 때 속도는 얘보다 90도 앞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최대 속도예요. 최대 속도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변이가 최대 A와 있고, V의 X성분은 0이죠. 이게 결국 얼마냐? 이게 사인 함수면 얘는 90도 빨라지고 오메가가 커지니까 A 오메가가 돼요. 그죠? 자, 가속도는 또 이거보다 90도 앞서가 여기에 있다 그랬죠. 이 가속도의 최대가 A0로 할게요. 얘는 그죠? 요거에 또 오메가 배니까 A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이 세 벡터, 즉 변이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가 회전하면서 한쪽 축만 읽어내면 우리 그때의 위치를, 그때의 속도, 가속도를 읽어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예, 요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변이, 속도, 가속도의 위상자다 이랬죠. 위상자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힘도 있습니다. 그죠? 힘도 여러분 보다시피 주기함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원력, 방금 했던 복원력이 이제 이 A에 비례하는 힘입니다. 근데 K니까 그냥 이쪽 크기만 적을게요. 크기만 적으면 A 벡터가 될 겁니다. 여기다 K만 곱해주면 되죠. KA입니다. 그러니까 탄성력의 최대값이겠죠. 최대값. 그죠? 자, 요거에 마이너스 붙은 게 바로 MA죠, MA. 여기 붙었습니다. 요 식입니다. 요 식. 지금 요 식을 위상자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요게 질량 M에다가 최대 가속도 MA0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는 힘의 위상자입니다. 이걸 그린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힘으로 나타내면 멋진 게 뭐예요? 요 식에서 두 힘이 어떻게 돼요? 이게 최대값과 이거의 최대값 두 개는 이꼬르잖아요. 부호는 반대고, 그죠? 반대 방향이고, 그렇죠? 크게 지금 같죠? 즉, 이 두 개가 뜻다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은데, A가 얼마입니까, 지금? 최대, 요 있죠? M, 그죠? 여기 뭐가 돼요? MA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하나 나오느냐? 바로 MA
A 오메가 제곱은 KA가 되거든요. 무조건. 그죠? 그럼 A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보건상수 K는 M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K는 이래 됩니다. 자, 이 식을 외우든지 우리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 제곱은 지금 N분의 K죠. N분의 K. 근데 오메가가 뭐예요? 주기분의 2파이잖아. 그죠? 요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걸 외우든지 우리 주기식으로 외우면은 주기 T는 올라가면 제곱이 날아가고 그죠? 2파이 루트 뭐가 돼요? M 나누기 K가 됩니다. 이걸 외워도 돼요. 이 두 식은 동일한 식입니다. 그죠? 동일한 식입니다. K 주기로 나타내느냐 오메가로 나타내느냐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이 하나 더 나오게 돼요. 여기다가 하나 더 적으면은 K가 이때 의대를 다시 쓰면은 그죠? K 거로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M 오메가 제곱이죠. 이거 하나 같이 외우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단진동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단진동 운동에서 속도 가속도가 이렇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죠. 참고로 우리 요식을 다시 보시면은요. 물체에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 kx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a 거로 kx는 어떻게 돼요? ma 플러스 넘어가니까 kx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a는 어떻게 돼요? 가속도는 dt분의 dv죠. 그런데 여기 x가 있으니 x로 쓰면 뭐가 돼요? 두 번 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dx로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가속 대신 이걸 한번 써보시면 m dt 즉 변이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kx는 0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x라는 놈이 지금 두 번 미분했는데다가 뭐 m이 곱해졌지만은 하여튼 자기 x하고 더했더니 두 번 미분했는 거와 x를 더했더니 0이 되더라. 이 함수는 여러분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m을 나눠 볼게요. 나누면 dt 제곱분의 d 제곱 x 더하기 m분의 k x는 0이 되죠. 자, 여기에서 이 x를 두 번 미분해서 여기에 나오는 함수는요. 때려 죽여도 이 x는 무슨 함수다?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만일에 이때 값이 나오면 x를 a라고 쓸게요. 쓰고 만일에 코사인이라면은 코사인 시간의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은 자 여기다가 두 번 미분하겠습니다. x를 두 번 미분하면 뭐가 돼요? 자 ax를 한 번 미분하면 뭐예요? a 코사인 미분하면은 오메가 나오고 사인이 되죠. 마이너스 사인 됩니다. 오메가 t가 되죠. 맞아요?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요거 뭐가 됩니까? 요거 쓸게요. 요 쓰면 사인은 코사인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되면서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오메가 제곱이 나옵니다. 그죠?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지울게요. 다음 여기에 n분의 k에 x가 지금 a 코사인 오메가 t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a 코사인 오메가 t는 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 미분해가 결국 마이너스 코사인 요래 나오니까 이게 0 됐을 때 얘기는 사인 코사인 함수밖에 없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0 되려면 뭐예요? 요 같으니까 오메가 제곱은 뭐가 됩니까? n분의 k와 같아야 되겠죠. 아까 했던 바로 그겁니다. 위에 이 식하고 같은 거예요. 쌤은 아까 위상자로 설명했고 이거는 요 미분방정식에서 결과에서 설명한 겁니다. 같은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변이가 코사인 함수니까 그걸 미분했는 속도는 당연히 사인 함수가 되겠죠. 또 가속도는 그걸 또 미분하면 또 맨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뿐이지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주어진 힘에 의해서 운동하는 게 벌써 이렇게 주어지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사인 시간에 따라서 이 단진동 운동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된다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단진동 운동하는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죠? 우리 단진동 운동에서 바로 진자가 나옵니다. 진자. 자, 진자는 뭐냐면 이렇게 긴 줄에다가
줄의 길이 L이라 합시다. 줄을 매달죠. 아까 나무 그네와 같습니다. 그죠? 그네 타는 것 같습니다. 얘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놓으면은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걸 우리 진자라 그래요. 진자라 그럽니다.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중력 때문이죠. 요때 요 질량 M이고 얘가 작용하는 중력 mg입니다. 그죠? mg. 요때 기울어진 각을 우리 시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중력이지만 실제로 돌아가려는 힘은 요겁니다. 요 힘이 되겠죠. 요 중력 성분 중에서 요렇게 나누면은 얘가 바로 무슨 힘이 된다? 얘가 바로 돌아가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요 힘이 바로 지금 무슨 역할을 할까? 요 힘요? 바로 보건력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요 힘이 얼마 되는지를 봤더니 요각이 시타면 요각이 시타가 되죠. 그래서 뭐가 돼요? mg sin 시타가 돼요. 그죠? 바로 mg sin 시타라는 힘이 되는데요.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시타가 지금 굉장히 커요. 시타가 매우 작다면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진자이지만 진동하는 폭이 좀 좁을 때 얘기입니다. 매우 작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인 시타는 거의 탄젠트 시타와 유사하고요. 라디안 그냥 시타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 여러분 나오니까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시타가 매우 작다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mg 시타가 되겠죠. mg 시타. 됐습니까? 또 이게 굉장히 작으면은요. 요 호의 길이나 여기서 직선거리 x나 거의 같겠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지금 물체까지 그리 이걸 x로 할게요. 그럼 우리 호도법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혹시 x는 호도법에 의해서 그죠? L 시타가 되죠. 즉 시타는 L분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또 근사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시타 대신에 넣으면 L분의 mgx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x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반대죠. 사실은 여기 전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안 붙여도 관계없지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기도의 결론 나왔네요. 뭐예요? 힘이 뭡니까? 이때 힘이 x에 비례하는 힘이고 요때 앞에 여기 뭐가 될까요? 바로 보건상수 K가 되는 겁니다. K.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때 얘는 무슨 운동한다? 단진동 운동하죠. 그래서 이런 진자를 우리는 무슨 진자라 그런다? 단진동하는 진자라 그래서 단진자라 그래요. 단진자. 그러니까 단진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단진자가 될 때는 시타가 아주 작을 때입니다. 그죠? 작은 경우입니다. 그럼 선생님, 시타가 굉장히 크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타가 커서 막 추가 이만큼 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거는 단진자는 아니에요. 그냥 진자가 되는 겁니다. 단진자가 되려면 요 x에 비례하는 즉 사인함 값이 x가 사인 코사인 값이 되려면 요게 거의 직선에 가까운 즉 각도가 아주 작은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진자라 그래요. 그래서 단진자가 됐다 또는 단진자다 이 말이 나오면 시타가 아주 작을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때 주기는 바로 나오죠. 우리 주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K 꼴에 M 오메가 제곱 써도 되고 주기는 2파이 뭐라 했어요? 루트 M 나누기 K였죠. 야, K 용수상수 아닙니다. 보건상수예요. 근데 요 K가 지금 요거죠. 자, 집어넣으면 2파이 루트 M 나누기 K는 L분의 MG가 되죠. M 떨어지죠. 그래서 2파이 루트 G분의 L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바로 단진자의 주기가 되겠습니다. 단진자의 주기. 뭐에 비례합니까? 예, 줄의 길이에 루트에 비례하고 중력과 속도 G에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주기는 단진동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죠. 얘들이 앞에는 뭐가 붙느냐면 2파이라는 상수가 꼭 붙고 그죠? 뒤에는 루트가 나오는데 위쪽에 나오는 값이 뭘까요, 여러분? 질량이나 줄의 길이죠. 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죠? 바로 뭐예요? 관성을 나타내요. 관성. 즉 관성이 클수록 뭐예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반면에 밑에가 나타나는 양이 뭐냐면 바로 힘과 관계되는 겁니다. 힘이 클수록 뭐예요? 힘이 세질수록 빨리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뭐냐? 뭐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용수철 진자예요. 용수철 진자. 우리 보통 말하는 용수철에 매달린 단진동. 뭐 여러분 너무 쉬운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매달린 유물체나 뭐 이렇게 매달려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그죠? 이 줄을 어느 정도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바로 복원력 자체가 x에 비례하는데 이 k를 복원상수가 우린 용수상수 알고 있잖아요. 똑같은 식이에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때 주기, 용수철 진자의 주기는 여러분 너무나들 알 때 2파이 루트 뭐가 됩니까? m 나누기 k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식은 고등학교에서 다 외워야 되는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스 코리아 LG 미스 코리아 이렇게 외워도 위 아래 순서 외우기 좋습니다. 그죠? 세 번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내용이 돼서 지구 터널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 지구 질량에서 만류인력을 받고 있죠. 그런데요, 만일에 지구를 관통해서 뚫었다고 치볼게요. 뚫으면은 이 안에 들어간 어떤 물체는요, 만일 마찰이 없다면은 지구 만류인력 때문에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 힘이 지구 중심에서부터 거리 끝까지 되는데 이 힘이 질량에 의한 만류인력인데 얘가 요 들어가면 받는 힘은 자기보다 안쪽에 있는 질량만 야를 땡기게 돼요. 그럼 선생님 그 위치보다 바깥쪽에 있는 질량은요. 이건 뭐 여러분 좀 계략적으로 설명하면 수학에서 입체각으로 보면 쉬운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있다. 어떤 질량 m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보다 안쪽에 있는 질량 이만큼을 빼면요. 얘는 빼고 요 있는 사람은 만약 여기 사람이 하나 들어갔다고 칠게요. 들어간 사람은 이쪽 부분의 질량에서 1로 힘을 받겠죠. 그런데 이쪽 부분의 질량에 의해서는 1로 힘을 받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 질량이 작은 대신에 거리가 가깝고 이쪽 부분은 질량은 많죠. 이쪽보다 많지만 거리가 멀죠. 이 두 개가 계산해보면 같아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면은 자기보다 안쪽 질량만 만류인력으로 역할하고 바깥쪽에 있는 질량은 서로 양쪽에서 당겨줘서 상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구 중심에 들어가면 만류인력이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온 사방에서 방쪽으로 다 바깥쪽으로 다 당기니까 결국 대칭이 돼서 0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 들어가면 한마디로 무중력 상태를 느끼게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때 요 힘입니다. 요 힘 뭐라고 걸로 쓸게요. 요 힘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만류인력 법칙에서 G. 자, 우리 요소까지 거리를 스몰 r이라 할게요. 스몰 r 제곱분의 그죠? 요 안에 질량을 m 다시라 할게요. m 다시에다가 요 물체의 질량 m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r은 점점 작아지고 m 다시도 작아지죠. 그래서 우리 m 다시를 뭔가 좀 바꾸겠습니다. 뭐로 바꾸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전체 질량, 지구 전체 질량을 라지 m이고 지구 전체의 반지는 우리 라지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 m 대 m 다시는 뭐가 돼요? 이건 전체 질량이니까 전체 부피 해주면 되죠. 3분의 4 파이 라지 r의 3승대. 자, m 다시는 요 스몰 r에 해당되는 고부피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3분의 4 파이 스몰 r의 3승. 요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라지 m 다시는 어떻게 되느냐? 다 떨어지니까 그죠? 바로 r 3승분의 스몰 r 3승의 라지 m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G. 여기 집어넣으니까 라지 r 3승분의 자 라지 m 스몰 m 되고 r 제곱 r 3승 하나 떨어지죠. r 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과 나왔네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지구로 당기는 이 힘이 지구에서부터 거리 r에 비례하고 중심을 향합니다. 사실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r과 반대 방향의 힘이니까 바로 거리에 비례하는 힘이 나옵니다. 즉 지구에 떨어진 물체는 마찰이 없다면 무슨 운동한다? 지구 터널을 내서 왕복 운동하는 단진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넣으면은요, 지구에서 통과해서 브라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럼 이때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냐? 너무 쉽죠? 이거 뭐 여러분 바로 나옵니다. 그죠? 2파이 루트 m 나누기 보근상수 k였죠. 자, 여기 보근상수예요. 이걸 집어넣으면 2파이 루트, 그죠? m 나누기 g r 3성분의 g, 미안합니다. mm이죠. 맞습니까? 그럼 m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2파이 루트 gm분의 r 3성, gm분의, 맞습니까? gm 스몰 m 때려지니까 맞죠? r 3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 여러분 여기 뭐 아직 만료를 안 배웠지만은 우리 요거 재밌게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2파이 루트, 그죠? 여러분 우리 중력 가속도 g는 g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죠. 그거는 만료력에 써야 돼요. g 라지 r 제곱분의 m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중력 가속도 9.8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GM은 G 표면의 중력 가속도로 쓰면 GR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GM 이끌어 GR 제곱 넣으면은 너무 재밌게도 G분의 R이 돼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어딥니까? 바로 요겁니다. 그죠? 요겁니다. G분의 L, G분의 R 돼요. 그죠? 너무 재밌죠? 그래서 바로 우리 지구 반지름 6,400km부터 9.8 요래가 계산하면 여기 얼마쯤 나오냐면요, 약 84분 정도 나와요. 84분. 분입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에 브라질까지 진짜 지구를 통과해서 브라질까지 갔다 온다. 그럼 여러분 지구 만류력을 이용해서 왕복 운동 한다면은 84분 만에 갔다 올 수 있어요. 브라질까지 간데 42분 걸려요. 42분. 멋지죠? 42분 동안으로 쫙 가서 브라질 친구 보고 또 42분 돌아오면 되는 그런 게 터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변이에 비례하는 힘이 존재한다면은요, 단진동 운동하는 거는 우리 주위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진동에 한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힘을 찾아서 힘이 변이에 비례하는지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보건상수만 찾으면은, 비례하는 K값만 찾으면은 바로 단진동의 주기까지 쉽게 구해줄 수 있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